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투숙객들에게만 객실 소독비를 추가로 청구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 내 반중 감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의 유명 앵커가 생방송 중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남기며 SNS와 미디어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발언을 한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장루이, 중국 CCTV의 뉴스 앵커입니다. 45살이 되도록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죠.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 원칙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을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신념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장 앵커, 이번 주말에도 한중관계 특집 준비해야 돼요. 시청자들이 한국의 반중 감정에 관한 내용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편집장의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다는 제 오랜 신념대로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겁니다. 진실이 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제안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제 후배 기자 류샤오를 동행시키라는 것이었어요. 32의 류샤오는 감성적이고 인터넷 여론에 쉽게 영향을 받는 성격입니다. 아마도 편집장은 제가 너무 객관적인 시각만 보여줄까 우려했던 것 같아요. 장 앵커님, 정말 한국에 가는 겁니까? 그곳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좀 걱정되네요. 류샤오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야. 선입견 없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보자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스튜디오 동료들은 조심하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 것처럼요. 그들의 염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여정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인식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저 자신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우리가 방송에서 전하는 그대로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3시간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깨끗하고 세련된 시설이었습니다. 류샤오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손에 쥐어진 여권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장 앵커님, 입국 심사관이 우리를 까다롭게 대할 것 같아요. 중국인이라고 하면. 류샤오의 걱정과 달리 입국 심사는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심사관은 오히려 친절했고 저희의 방문 목적을 묻고는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류샤오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이겠죠. 공항 로비로 나오자마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루이 앵커님, 여기요.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3년 전 국제방송인 회의에서 만났던 한국의 뉴스 앵커 박민우였어요. 그도 저와 같은 45살로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앵커였습니다. 박민우 씨,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놀랍네요. 제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리 방송국의 중국 특파원이 말해줬죠. 마침 저도 오늘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류샤오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국 앵커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박민우는 우리를 환영한다며 커피를 제안했고 저희는 공항 내 카페로 향했어요. 보도에 의하면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않다던데 정말인가요? 류샤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박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실제는 다를 수 있죠.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앵커님들 아닌가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디어의 프레임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제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의 첨단 시설과 깔끔한 환경,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박민우와의 만남까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취재를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박민우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류샤오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저는 이 우연한 만남이 우리 여정의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활기찬 공기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서 여행 일정을 논의하던 중 불현듯 제 지갑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였으니 아마도 이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았죠. 한숨을 내쉬며 류샤오에게 말했어요. 내 지갑이 없어진 것 같아. 아마 여기 어딘가에 두고 왔을 거야. 류샤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앵커님, 중국인인 걸 알고 누가 훔쳐간 건 아닐까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에게. 그의 말을 끊으며 카페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신분증까지 들어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한국에 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선입견을 갖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저희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손님, 방금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테이블에 지갑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직원은 카운터 아래에서 제 지갑을 꺼내 건넸습니다. 확인해보니 내용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어서 걱정했어요. 직원은 당연한 일이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습득물은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꽤 높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류샤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앵커님. 아마 시내 어딘가에서 분실했다면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 며칠 동안 얼마나 더 운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한국의 첫날, 지갑 분실 사건은 저희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류샤오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전하던 긴장된 한국의 모습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취재 일지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의 선입견이 도전받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요. 둘째 날, 저희는 서울의 유명한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이번 취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식당은 이미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 중에는 중국어를 쓰는 관광객들도 꽤 있었어요. 역시 인기 있는 곳이네요. 중국인들도 많이 오나 봐요. 류샤오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메뉴를 건넸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시도했어요. 직원은 제 서툰 발음에도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고기가 너무 질겨요. 더 좋은 걸로 가져오세요. 중국어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중국인 관광객 일행이 직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지만 그 관광객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류샤오는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같은 중국인으로서 민망한 마음이 들었죠. 잠시 후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며 쇠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반찬도 서비스해줬어요.
놀랍게도 그 관광객들은 이내 기분이 풀린 듯 밝은 표정으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앵커님, 저 손님들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친절하게 대응하다니. 류샤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방송에서 전하던 내용과는 좀 다르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에게 불친절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인 것 같네. 우리의 고기가 나왔고 직원은 세심하게 고기를 구워주며 먹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류샤오가 문득 저에게 물었어요. 앵커님,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적어도 지금까지 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방송에서 전하던 반중 감정이 심한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적어도 지금까지 만난 한국인들은 중국인인 우리를 특별히 달리 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오셨죠? 디저트 서비스입니다. 작은 과일 접시를 내어주는 직원의 친절함에 류샤오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그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앵커님? 셋째 날,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 류샤오가 갑자기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곳이 어디인지 기억해보려 했지만 그날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앵커님, 큰일이에요. 휴대폰에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요. 취재 영상도 있고 연락처도 다 있고. 류샤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보자. 분실물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들어갔을 때 류샤오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게다가 외국인이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자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관은 놀랍게도 간단한 중국어로 응답했어요.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걱정 마세요.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경찰관의 중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류샤오는 놀란 표정으로 경찰관을 바라봤어요. 아마 이런 친절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류샤오의 휴대폰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고 방문했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로 각 장소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경찰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귀하의 휴대폰이 커피숍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가져오고 계신다고 하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숍 직원이 류샤오의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류샤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류샤오가 문득 말했습니다. 앵커님, 중국에서라면 경찰서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까요? 솔직히 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찾아주다니.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분실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제가 물었어요. 류샤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 조금 부끄럽네요.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류샤오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은 더 이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날, 저희는 박민우 앵커의 초청으로 그가 일하는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한국 미디어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류샤오는 전날과 달리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박민우를 만났을 때 그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저희를 맞이했어요. 방송국 구경 먼저 하고
인터뷰 진행하면 어떨까요? 중국에서 온 유명 앵커님들이 오셨다고 하니 다들 관심이 많아요. 방송국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다른 점도 있었지만 결국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은 비슷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시청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었죠. 박민우의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어요. 한국 미디어의 특성, 시청자들의 성향, 그리고 방송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박 앵커, 한국 미디어에서 중국 관련 뉴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박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도 특정 프레임이 있어요. 대국인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화적 갈등도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류샤오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럼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인을 그 사람 자체로 평가하려고 해요.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양하죠. 인터뷰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려는 순간 박민우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어요. 장 앵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은 반중 감정이 심하다는 보도를 계속하던데 장 앵커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보도를 해왔으니까요. 그때 류샤오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경험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만난 한국 분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류샤오의 솔직한 대답에 박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크죠. 우리가 만드는 프레임이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니까요. 방송국을 나오면서 류샤오가 말했습니다. 앵커님,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그런데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정말 달라요. 저는 류샤오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섯째 날, 저희는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인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곳에서 한국의 모습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어요. 남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자 운전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류샤오는 이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커 보였어요. 그는 먼저 나서서 운전기사님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산타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의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버스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류샤오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기사님은 이내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몇 개의 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긴 여행에 피곤하실 텐데 달콤한 것 드세요.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항상 환영합니다. 이 작은 친절에 류샤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를 연거푸 건넸고 저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속삭였어요. 앵커님, 이런 작은 친절이 여행의 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엔 경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해 전망대로 올라갔을 때 서울의 광활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며 류샤오가 문득 말했습니다. 앵커님, 우리가 방송에서 전하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심오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며칠간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미디어는 때로 현실의 일부만을 비춰. 우리가 보도하는 것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잘 받아들이지. 류샤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쉽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우리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류샤오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서서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인사를 하자 류샤오는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천만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산타워를 내려오는 길, 류샤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쁨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앵커님,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가네요.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중국 시청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한 한국과 방송에서 전하던 한국 사이의 간극을 생각했어요. 류샤오는 옆자리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하며 가끔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앵커님, 이 영상들로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요. 진실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진실이 시청자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편집장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어때? 한국에서의 취재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반중 감정이 심했나?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류샤오를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저보다 먼저 대답했을 류샤오도 이번엔 말을 아꼈습니다. 아마도 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편집장님, 직접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방송에서 전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가 그렇듯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만난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편집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한 내용은 뭐지? 제가 대답하기 전에 류샤오가 앞으로 나섰어요. 편집장님, 저희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해주세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갈 때 긴장하고 두려워하던 그가 아니었어요. 경험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죠.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너희가 본 진실을 전하도록 해.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을 거야. 일주일 후, 저는 평소와 같이 뉴스 데스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뉴스는 달랐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담은 특별 보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루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중국인을 싫어할까? 라는 주제로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저를 비추는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질문에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편집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오늘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류샤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앵커님, 훌륭했습니다. 진실을 전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했잖아. 이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이야. 그날 이후로 저희의 보도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내왔어요. 어쩌면 이것이 미디어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앵커로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